안녕하세요.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코로나가 안 물러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으로 뵙지 못하고 줌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강의를 준비하신 개발원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1시간 반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고요. 가능하면 제가 중간에 줌이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들으시고 나서 쉬는 시간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의 장점이 옆에 채팅창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드리고 나중에 모아서 드릴 만한 거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거는 소리를 높여주세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갈까요? 자, 어떠세요? 이 정도면 더 잘 들리실까요? 네, 답이 올라올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대문과 대구와 영덕에서 포항에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같이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노인 전공을 했고요. 노인 간호학을 전공했고 작년에는 이제 노인 대상자 건강 현황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여러분이 처음 건강 스크리닝을 하셔야 돼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원활하니까 좋네요. 네. 자, 그다음 그래서 제가 노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 다룰 수 없어서 조금 에센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만 조금 추렸습니다. 네. 지금 소리를 볼륨을 시작이라 저에 이제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여기 네. 네네네. 네. 여기 전문가분들이 와 계셔서 그러면 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특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수업 시간에 학부 때 이미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노인이 이제 교양이나 이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처음 이제 들으실 텐데 에릭슨의 8단계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께서 이렇게 8단계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관련된 이제 에릭슨 연구소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시고 80, 90대 넘어서까지 지내시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엔 8단계였는데 나중에 이 80 넘어서 넘어서 보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하면 여기 빨갛게 제가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통합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65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고 본인도 80이 넘어 보니 내가 인생을 통합하고 안 하고 보다 정말 초월, 생존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가 의미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시고 그 에릭슨 연구소에서 그 다음 얘기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그러한 이제 과제로 명명을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는 그냥 에릭슨 8단계만 제시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현장에 배치돼서 나가보시면 아마 80대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제가 노인간호를 처음 입문하거나 처음 가르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또는 이런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가면 대개 어르신들이 70대 전후로 계셨어요.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 근데 지금은 가보시면 거의 80대 전후로 계시고 70대는 젊은 층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 80 넘으신 분들에게 초월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인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만 이제 먹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이제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지내고 살아도 몸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약이라는 표현이 오늘 그래서 계속 나올 텐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위에서부터 보시면 청각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손 옆에 촉각 있죠. 촉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후각
맨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 화면에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이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감각기관이고요. 다른 연령층에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80이 넘으면 청각도 굉장히 이제 조금 약해져요. 이거를 내가 너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 돼라고 막 염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닌데도 조금씩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고막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고막하고 배우고 마르셨을 텐데 고막을 자세히 보면 세 개, 그러니까 근육이 세 층으로 돼 있대요. 우리 몸이 세 층이 참 많아요. 혈관도 세 층, 그죠? 혈관도. 근데 고막도 세 층이어서 이 고막이 가운데 있는 근육층이 점점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들리면 고막이 이렇게 바운싱을 해야 되는데 그 바운싱을 할 때 이제 가운데가 딱딱해지니까 잘 바운싱을 못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어디서 귀뚜라미가 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실제로 귀뚜라미가 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귀에 고막이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촉각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촉각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전달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뜨거운 거나 너무 좀 따가운 거나 날카로운 거나 그런 걸 만졌을 때 빨리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제 노인이 되면 될수록 이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더 많은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미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고혈압 많아지시잖아요. 짠맛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수저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면 짭짤하다, 맛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미각 자체가 떨어지는 바람에 소금을 2수저를 넣어야지만이 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한 수저면 충분한데 단순히 느끼지 못해서 2수저를 넣기 때문에 자꾸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행인 거는 미각은 훈련을 하면 또 싱겁게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싱겁게 먹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후각입니다. 이게 후각도 우리가 이제 식욕이 있어야 밥도 좀 기분 좋게 잘 먹고 하는데 후각이 점점 이게 떨어지게 돼서 그 부분, 또 위에 시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내장과 녹내장이 굉장히 노인분들께 빈번히 발생하는 거여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틀 수가 없어서 그 사진을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미국에서도 노인 간호를 이제 안 배우고 그리고 또는 이제 배웠어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 못하고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간호사가 돼서 나가 보시면 정말 노인 환자가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시청각 자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반 변성이죠.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일 때 가장 큰 그 증상이 뭐냐면 이거죠. 가운데 센트럴 비전, 중심 시야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커진 건데 처음에는 핀포인트처럼, 그러니까 바늘로 딱 찍은 까만 점처럼 있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이거보다 더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황반 변성은 증상이 근데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페인리스고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정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요법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또 많이 여기 녹내장이죠.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이 주변 시야가 줄어듭니다. 여기 이렇게 까맣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줄어들어서 정말 이렇게 내 앞에서 여기 조금만 옆으로 가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손이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보이는데 이제 저희 녹내장이 오시면 거의 요것만 벗어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녹내장 검사할 때 이렇게 이쪽에서 불빛이 오면 찍어라 이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근데 노화와 함께 가장 빈번한 황반 변성 그리고 녹내장 제가 사진을 한번 첨부했습니다. 사실 당뇨 사진도 있는데 당뇨는 거의 이렇게 막 까만 얼룩덜룩한 점, 그래서 시야가 막 블러 비전 이렇게 해서 흐린 시야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대안이 없죠. 당뇨가 걸리신 분을 당뇨를 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야를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조금 초기에 대응요법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안과에 의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귀입니다. 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사실 요양원이나 여러 노인과 관련돼서 뭐 귀에서 뭐 옛날에 구데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보시면 귀지선이 위축되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위 고막, 그죠? 고막이 3층이 있는데 특히 가운데 층에 있는 그 고막이 먼저 위축되고 그다음에 이소골 관절 퇴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력이 감퇴하는데 이게 이제 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되게 힘들고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대화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활동이 저하되고 정서적으로 또 위축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해야 하고 같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고 하는 걸 좋은데 이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귀지도 많이 더 증가해요. 네, 특히 습한 귀 있죠. 귀에 이제 이렇게 헤어도 많고 좀 축축한 습지를 가지신 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염증이 나기 쉽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도 습하지 않은 건식 이런 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낫죠.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다 귀 안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차라리 이게 규칙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노인분들은 요즘은 거의 그래도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의사가 오셔서 다는 안 보지만 이렇게 교대로 봐주시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정해진 룰보다는 그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청력이고요. 그죠? 내의가 이제 특히 노인분들에게 중요한데 요즘은 이 내의의 변화가 중년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뿐이 없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이유는. 그래서 전정 기능이 저하돼서 이제 균형 유지가 어려운 거죠. 요거 테스트는 어르신에게 서서 가만히 차분히 서서 눈을 감고 서 계세요. 그러면 이 전정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벌써 어지러우시죠. 그래서 그거 하실 때는 옆에서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상황에서 해보시고 이게 이제 또 고음이 인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노인과 대화할 때는 저음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히려 대화할 때 노인분들이 좀 빨리 더 캐치한다. 저음으로 대화하는 거 무조건 큰 소리 하이 피치는 좋지 않고 오히려 로우 피치에 조금 굵은 부드러운 음성이 노인에게는 빨리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심혈관계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빈번한 또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관은 제가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심기능 저하되고 탄력성 저하되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어르신들하고 관절염이나 운동 교실을 하시잖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끝날 때 반드시 적응할 여유를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시작하실 때 준비 운동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 운동 아주 쉬운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손목 돌리기, 뭐 손가락 펴기, 잼잼부터 해갖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죠? 손가락, 손목,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팔, 어깨 돌리기,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로 한 뭐 관절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끝날 때도 역시 또 앉아서 릴렉스를 하고 이완을 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고 나면 혈압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요. 천천히 오르지만 운동이 끝나면 또 그것도 역시 천천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풀기를 다시 하고 이완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과 토탈 50분의 프로그램을 한다면 처음에 앉아서 손목 돌리고 목 돌리고 발목 돌리고 발목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이 근육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발목 돌리기. 이게 발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발목을 돌릴 때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발목으로 자기 이름 쓰기.
그 처음부터 이름 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발목으로 쓰시고 여기서 손목과 발목은 기본적으로 꼭 풀어주시고 그럼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10분은 준비 운동하고 본 프로그램 뭐 이렇게 상지 근육이다, 하지 근육이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건 한 20분 정도. 그리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완해야죠. 앉아서 쉬고 이완하고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50분을 실제 운동은 20에서 30분만 하시고 앞뒤로 릴렉스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보건소는 다 혈압 제거하는 게 자동으로 다 잘 돼 있어서 네, 제일 좋은 건 운동 전에 혈압을 재시고 내가 지금 운동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그죠? 지금 수분 부족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릴렉스 사전 운동하고 그다음 운동하시고 그다음 다시 뒷정리 운동 그러니까 뒷정리 릴렉스 하시고 그렇게 마치면 굉장히 좀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혈관계 했을 때 제가 이제 운동 말씀드렸고 이제 식단이죠. 근데 식단은 사실 독거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이제 점심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점심만이라도 좀 괜찮게 된 저희가 밸런스가 맞춘 그런 식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금연과 절주 뭐 이건 끝없이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옛날엔 금연 금주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포기하셨는데 요즘 그래도 절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뭐 신장이 좀 안 좋으시거나 심장이 좀 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금주가 더 좋죠. 그래서 금연과 절주 같이 교육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노인분들은 체위를 변경하실 때 시간 천천히 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앉아 있는데 바로 일어나서 걷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앉으면 일어나서 걸어야 되면 다 단계를 쪼개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호흡기계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호흡기계는 제가 요 앞에 슬라이드를 이제 뺐는데 그러니까 우리 폐 기능이 매년 조금씩 줄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그 절대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걷거나 앉아 있거나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조금 더 빨리 걷고 뛰고 하는 건 이제 힘들어지죠. 물론 어르신들은 이제 근골격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뛰는 거는 상당히 저희가 제한하고 이제 뛰는 거는 오히려 물속에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중요법은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뛰는 거는 저희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가끔 노인 관련된 책자에 막 줄넘기가 나오면 이렇게 X 줄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뼈 부러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는 특히나 그러니까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도 뭐 같이 옆에 가면 그냥 숨소리가 들리죠. 쌕쌕 이렇게 들리면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운동 하자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힘드시니까. 그런데 그런 증상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 이 운동을 하면 남은 평생도 좀 호흡을 잘 하시고 이 폐활량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잘 동기가 유발되도록 라포 형성을 잘 하시고 교육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화면에 여기가 나오니까 보면 저 그림대로 서서 그죠? 서서 호흡기계 제일 좋은 건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시 에어긴 해요. 근데 요즘은 좀 마스크를 실내에선 다 써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뭐 공원 같은 데서 그런데 사람 없는 데서 그죠? 요즘은 공원 가도 옆에 사람 있으면 마스크를 뺄 수가 없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 환기가 되는 곳에서는 이제 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쓴 상태라도 운동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언제든 그러니까 노인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올 텐데 수분 섭취도 이게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아까 제가 이제 짠맛을 잘 못 느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역시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몸은 수분이 필요한데 본인이 안 느껴서 안 마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마시고 싶을 때 마신다? 아니고요. 노인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무조건 한 컵. 일어나면 사실 이제 입안이 좀 텁텁하니까 한번 헹궈내시고 그 다음에 한 컵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건 식사 도중에는 저희가 물 드시지 말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소화액과 섞여서 희석이 되니까 식사 도중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직전도 뭐 그렇게 썩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 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을 적시고 하거나 국이 없을 때는 그냥 물을 뭐 한두 모금 정도 입안을 적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와 식사 중간, 그죠? 주로 간식 시간 이럴 때는 물을 또 한 컵씩 드셔서 하루에 원래는 뭐 1,500, 2,000 이렇게 성인들에겐 권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드시는 건 되게 힘들어 하셔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그래도 1,000cc는 좀 드시게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다음에 아침 식사 전에 좀 드시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에 그죠? 그리고 뭐 점심과 저녁 사이 그렇게 해서 드시고 또 드시면 안 되는 거는 식사 도중 그리고 뭐죠? 주무시기 전. 네, 주무시기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목이 마를 땐 그냥 정말 한 모금 이렇게 입술을 축이는 정도.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그 새벽에 또 화장실 가시려고 수분 농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물을 드시면 아마도 새벽 2, 3시에 또 깨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면 또 새벽에 화장실 가시면서 낙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낮에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서 그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드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건 인헬이죠. 숨을 들이쉬는 거고 두 번째 건 내쉬는 거여서 이게 손을 이렇게 하나는 가슴에 대고 그러니까 흉식호흡 하나 보는 거죠. 하나는 복부에 배꼽 밑으로 대셔서 숨을 들이쉴 때는 어디죠? 입으로 숨을 죄송해요. 코로 숨을 들이쉬죠.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죠? 그다음에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럼 코로 숨을 들이셨을 때는 배가 나와야 되죠. 아래 그 화살표 여기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복부에 가 있습니다. 보시면 체스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체스트는 움직이지 않고 복부만 숨을 코로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입으로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네, 이 그림은 아예 딱 그려서 어르신에게 보여드리면서 아예 집에 하나 붙여놓고 제일 좋은 건 냉장고 뭐 이런 데 붙이고 또 침대 옆에 붙여서 일어나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이게 힘들어서 정말 1초 들이쉬고 2초 내쉬고 그렇게 해서 감각을 익히시는 거죠.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깨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를 편하게 내리시고 숨을 정면에서 턱만 잠깐 당겨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 연습을 해서 처음에는 1초 들이쉬고 1초 내쉬는데 이걸 점점 늘리는 거죠. 점점 초를 늘려서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3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홀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초 들이마시고 1초 내쉬고 이걸 잘 하시면 3초간 들이마시고 3초간 내쉬고 그걸 또 잘 하시면 3초간 들이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초를 내쉬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많이 내셔요. 왜냐하면 이 내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3초를 들이쉬고 5초를 내쉬고 그걸 같이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틈틈이 제가 교육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던 거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쉬는 시간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키드니죠. 콩팥인데 콩팥은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돼가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거든요. 요거 먼저 할게요. 콩팥은 보시면 여기에 사구체 여과율 콩팥의 기능이죠. 그게 50% 반이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게 이 지금 한 성인 때보다 절반으로 준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한 30대 전후라고 하신다면 뭐 약을 막 매일 몇 알씩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뭐 비타민 많이 드시던데 글쎄 꼭 불필요한 건 안 드셔도 됩니다. 그죠? 식사를 세 끼를 잘 하고 그게 더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노인분들 특히 70대 80대 가보시면 뭐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에다가 또 건강식품 몇 개 그러면 하루에 막 10몇 알씩 드세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약 다 어떻게 되죠? 드시면 결국은 다 분해해서 배출은 키드니로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이 절반으로 준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키드니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약을 줄이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정서적인 거부감이 되게 많고 내가 약에 의존하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약을 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포를 형성하시고 네,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운동과 함께 굳이 이거는 안 드셔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씩 그분이 동의가 되는 것부터 빼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아마 대여섯 개가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분 섭취, 그죠? 클리어 워터가 제일 좋습니다. 키드니에는. 사실은 이제 뭐 보리차도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또 맹물이 너무 밍밍하고 좀 이렇게 속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걸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뭐 보리차 드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키드니에는 워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거의 안 드세요. 그죠?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물 한 번씩 꼭 드시고 그래서 어르신들 방문하셨을 때 같이 물을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저는 되게 권해요.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마스크를 벗는 게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말로써라도 꼭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드시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눈금이 있는 물컵을 막 선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투명한 컵에 물을 하루 일어나면 한가득 딱 담으면 이게 뭐 한 700cc 이러면 이게 또 너무 크면 무거워서 못 들으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줄여서 이게 잠깐만요. 자, 요 정도가 330이거든요. 예, 그러면 컵 하나 이렇게 드리면 한 200cc 드시잖아요. 그럼 그 컵으로 사실은 하루에 5번을 드셔야 되니까 너무 놀라시죠. 근데 가능한 자주 드셔라 이렇게 저희가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금이 내가 몇 cc를 드시는지 그렇게 어르신들이 자꾸 알고 내가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금인데요. 물을 안 드시는 이유 중에 또 많은 이유가 내가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소변이 셀까봐. 예. 아니죠. 네,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량이 더 잘 만들어지고 그러면 시원하게 촥 쉬를 보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소변량 굉장히 적고 소변색도 굉장히 진하고 또 약 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상기시키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르신 할머님이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소변이 또랗고 막 냄새 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물을 충분히 드시면 오히려 소변을 더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끈적끈적한 거가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맹물을 버리니까 훨씬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차분히 하셔서 어르신이 자꾸 물을 드시게끔 권해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금 있을 때 요즘에 바이오 피드백 요법 할 수 있는 거여서 이제 요 화면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이오 피드백이면 이제 그 회음근 옆에 이렇게 팁을 붙여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눈금을 보면서 지금 힘을 잘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건데 이 기계가 옛날엔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 많이 다운됐고 집에서 가정용으로 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보건소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셔서 어르신들한테도 실금 운동도 해드리고 소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또 운동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소화기계 가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 영양이죠. 잘 드셔야 또 기운 내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죄송해요. 오타가 나네요. 이게 저작 능력이거든요. 씹는 능력. 씹는 능력이 줄어서 위장 기능이 또 감소되고 그러면 또 식욕도 저하되고 아까 제가 또 왜 후각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보면 일단 보기에 좋고 냄새가 좋고 그러면 이제 식욕이 돌고 잘 드셔야 되는데 후각도 떨어지시고 지금 저장 능력. 그렇죠? 지금 치아가 우리나라 또 이거 좀 창피한 일인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어르신들의 이 이빨, 그러니까 치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영구치가 건강하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봤는데 정말 유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속상하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유럽에는 70세 노인 중에 영구치 20개죠. 20개인가 24개죠. 제 숫자도 이제 잊어먹었는데 영구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노인이 60%에 달아요. 전 정말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의 연구치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뭐 크라운도 하시고 뭐 임플란트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치과 관리가 안 될까? 물론 이제 보험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치실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고 혀를 닦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치아 관리할 때는 양치를 바른 방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잇몸부터 그리고 혀를 닦는 거 그리고 치실을 적절하게 써주는 거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치실이 된 지가 또 얼마 안 됐고 혀를 닦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꼭 이 치아 관리 꼭 해주시고요. 아마 이미 이제 많이 상처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뭐 임플란트도 하시고 뭐 틀니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남아있는 치아를 잘 관리하게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역시 소화기계 되게 중요하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또 치아도 튼튼하게 이제 관리가 되는데 유지가 되죠. 보시면은 이제 미래가 위축돼서 아까 제가 짠맛을 못 느낀다고 이렇게 그때 이제 설명을 하려다 여기 나와서 지금 하는데 저희 미래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것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짠맛을 느끼는 게 이제 줄고 또 숫자도 줄고 미래가 위축도 되고 숫자도 감소해서 짠맛을 못 느끼니까 특히 유독 짠맛을 못 느끼세요. 오히려 신맛은 과하게 반응하셔서 신 건 또 잘 안 드시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적절한 산성은 또 필요하거든요. 특히 여성 할머니분, 여성 어르신분들이 이제 질염이 많이 오세요. 근데 거기는 약간의 산성을 또 유지하는 게 좋아서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의사분들도 좀 식습관을 좀 바꿔서 요구르트도 드셔라, 뭐 과일도 드셔라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 거에 대해서는 또 너무 힘들어하셔서 좀 신 음식은 또 거의 안 드시고 짠 거는 과하게 드시는 이런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은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들을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위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뭐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4끼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 이건 너무나 큰 일이죠. 그래서 변비는 정말 룰 오브 썸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는 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거.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물만 자주 드셔도 원활하게 변을 보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되신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근육이 좀 받쳐줘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걸으셔야 되고 수분 섭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정량을 또 드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복부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대사가 불안하니까 담석 발생도 증가하고 체액 분비 감소로 이 지방 흡수까지 지연돼서 이게 참 사실 마지막 이 연화장애죠. 연화장애까지 있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이 있을 때는 뭐 보조식품이나 또는 비타민을 드실 수 있지만 그것도 저는 그러죠. 반드시 가정이나 그 상의를 해서 가정의사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비타민만 드시는 게 중요하다. 종합 비타민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너무 많이 드셔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는 힘드실 건데 조금 납부가 형성되시고 좀 이런 어디어런스가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드시거나 차라리 식습관을 교정해 가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이거 이제 연화장애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재활의학과에 가서 직접 제가 찍고 저희 친구 교수님이 목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 목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손가락을 여기 목에다 대시면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손가락으로 목을 대시고, 그죠? 침을 꼴깍. 그죠?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돼요. 네. 자, 요거 여러분은 지금 아마 건강하시고 해서 이게 딱 느껴지실 거고요. 여러분이 방문하셨을 때 어르신의 목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되게 약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거를 어르신 손을 여러분의 목에 대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여기도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는 것도 저희가 근육의 활동인데 거기 근육은 저희가 손이 안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요거죠. 네, 요거 모 대학의 박사생이 이걸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보시면 이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도리도리, 왜냐하면 고개를 도리도리 했을 때 여기 있는 근육들을 같이 그 안에 근육도 자극이 돼요. 그리고 손도 올리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쪽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볼을 당겼다가 부풀렸다가 당기는 거, 그러니까 공기를 빼는 거죠. 그리고 혀를 쭉 빼보는 거죠. 혀를, 왜냐하면 거기 근육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혀를 빼보고 또 앞으로 혀를 충분히 내보고, 집에 지금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집이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해보실 수 있고, 제가 이게 지금 마스크를 써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소리를 직접 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연화 장애에 되게 예방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80 넘으신 어른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또는 말을 누가 혼자 사시는 분은 사실 대화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여기 근육이 연화 기능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살에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식사를 좀 자꾸 꺼리게 되고, 또는 이제 짜게 드시게,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만 드시게 되고, 물도 잘 안 마시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이거를 좀 같이 어르신하고 요 세트로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한 세트 하는 것도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실 때,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시면서 혈압 재시고, 앉으셔서 물 한 모금 드시고, 앉으셔서 요거 각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점도 증진제예요. 연하 케어. 이건 참 제가 기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한국에 소개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개발을 못해서 일본 걸 다 수입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 소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유통처럼 큰 거에 막 몇만 원씩 해서, 사실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저희가 공급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연화장애라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이 됩니다. 보험 혜택이 돼서 이런 연화케어인데, 여기 여러 따시면 이게 가루예요. 흰 가루인데 요거는 아주 티스푼으로 조금만 넣으시면 국에다가 뭐든지 물이나 국에 넣으면 맛이나 영양소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점도만 달라져요. 그래서 살짝 걸쭉해져서, 그러면 이제 훨씬 마시기도 편하고, 또 마시는 게 정말 힘드신 분은 약간 젤리처럼 떠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점도를 높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이 연화장애를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인데 지금 40분이 넘어 40초라 우울부터는 우리 어떻게 해요? 10분만 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 동안에 연화케어도 한번 아까 연화장애 운동도 해보시고, 물도 좀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11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물 좀 드시고요. 네, 저도 물 먹었습니다. 마이크 대고 오랜만에 또 수업을 하니까 특강을 하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고, 보니까 오늘 10월 1일이더라고요. 첫날, 그죠? 네, 10월 1일을 이렇게 학습을 하며 한 달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마치는 시간까지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인데 여러분의 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가시면 사실 우울하신 또 우울 환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왜 디프레스드와 디프레시브 심톰을 가지신 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울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엑설런트한 저희 조교가 찾아줬는데, 보시면 정말 무관심하고 약간 슬프면서 손에 보면 끝에 이게 때도 좀 묻어 있고, 그죠? 자신의 외모에 지금 관심이 없죠. 그리고 머리도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시고, 굉장히 우울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딱 보면 정말 우울해 보이시죠? 이런 사진인데, 노인의 우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 적고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좀 우울할 때 막 울기도 하고 가서 나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동양에서 내가 우울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내가 나약하다는 걸 나타내는 걸로 생각해서 잘 안 하세요. 그래갖고 대신에 이 조마타이제이션, 그래서 우울한 거를 어떻게 하죠? 신체적인 증상에 빗대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뒷목이 좀 뻐근하다, 피곤하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기운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다, 눈이 뻐근하고 뭐 뒷목이 땡기고, 그다음에 뭐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다는 말도 많이 쓰시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 이민 가신 한국인 어르신들이 그 외국인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울한데 우울하다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속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진단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혹시 우울하신가요? 라고 그냥 바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대답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치매가 오면서 우울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치매는 자기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우울증이 오거나 또는 우울 증상이 많이 오고요.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또 이 80 넘으신, 그래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독거 여성 노인들이 저녁, 이른 저녁 드실 때 꼭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점점 이제 알코올 의존도가 증가해서 알코올릭 디프레션에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 만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 역시 불면증 있죠. 과다 수면보다는 노인분들은 불면증이 훨씬 많고, 죄책감과 또 활기 저하, 활력 저하, 또 집중력도 안 되고, 일이나 활동 이런 데에서 이제 흥미가 떨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이 없는, 딱히 하시는 일은 없는데도 같이 이거 하자 그러면 반응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체중도 감소하고 뭐 초조하는 거, 요거는 이렇게까지 진행된 건 좀 많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자가간호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자아 존중감 증진, 사회적 지지망 유지, 또 지각과 감각 기능 증진, 작은 일에도 생산적인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기 발견, 거기에 초점을 다 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노인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약 노인 진단이 오늘 이제 키 포인트인데요. 지금 사업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곧 받으실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전생의 주기여서, 그죠? 그리고 이제 독거 노인과 부부는 중점은 뒀지만 전 세계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건강 문제 스크리닝과 만성 질환 중점, 그죠? 그리고 건강 위험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이게 노인 인구도 늘고, 또 다학적인 요구도 발생하고, 그 각자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 그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요즘 이제 환자 중심, 뭐 인간 중심 돌봄, 이제 요렇게 이제 학자들이 만성 질환 관리를 쭉 연구하다가 그 이제 레벨의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건강 관리, 뭐 그 전부터 우리가 시도를 했었는데 더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실 일들, AI, IoT 기반의 건강관리에서는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일단은 기준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60세와 65세 사이도 조금 포함을 하셨지만 가급적 올해는 이제 65세 이상, 그리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허약도를 이제 측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6개월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뀐 거는 어떻게 해요? 65세 이상 노인이고 허약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더 만성질환 관리로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중지를 시킨다,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허약군은 여러분들이 비대면 컨설팅을 월 2회는 반드시, 그러니까 미니멈입니다. 뭐 3회 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미니멈 월 2회, 그 다음에 허약군, 전 허약군은 1회, 건강군도 월 1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지지 메시지는 다 같이 매주 1회씩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예, 블루투스 체중계, 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 뭐 이렇게 지금 나눠드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허약이 뭐냐? 예, 이미 이제 이걸 또 잘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일단은 리뷰를 조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네, 아직 허약의 정의를 딱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진 또 않고요. 용어도 또 의학계통에서는 허약이란 말보다는 노쇠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세요. 예, 그래서 노쇠나 허약이나 똑같이 프레일이다 또는 프레일티 그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프레일티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프레일이나 영어로 똑같아요. 근데 한글은 허약이나 또는 노쇠 이렇게 두 가지 다 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학자들이 막 얘기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체, 역량, 인지, 감각 이런 기능에서 두 분야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뒤에 또 제가 슬라이드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허약을 초기에 발견해서 중재 제공해서 피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는 그런 허약, 그죠? 그러니까 허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더 지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것,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성질환이 시작이 되면 이미 고혈압이 진단받고 당뇨가 진단받으면 대부분은 약을 드시고 평생 이제 남은 평생을 관리하셔야 돼서 우리는 가급적 당뇨나 고혈압이 오기 전에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데요. 그래서 보면 질병이나 노쇠가 없는 상태입니다. 허약은. 그리고 건강과는 구분되는 중간. 건강한 노인과 이미 질병이 있는 노인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노인이어서 예비력이 감소되고 그죠? 그 적응력 손상이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이가 이제 들면 저희가 건강하게 밸런스되게 잘 살아도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속수무책 당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실제로 연구를 한 걸 보면 80세 어르신도 본인이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은 근력이 유지되고 이렇게 허리가 굽지 않고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무단한 거의 데일리로 운동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어르신이 운동을 해, 막 이런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허약, 그 다음에 기능 손실 또는 장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반복이 되면서 이제 허약일 때 입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허약일 때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입원을 하면 요양시설에 입소가 되고 거기서 이제 사망하시는 이제 이런 코스를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여기까지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약일 때 좀 안타까운 건 그래도 근감소가 일어나고요. 체중도 줄고 뒷장에 보시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인자 이렇게 있어서 볼까요? 근감소입니다. 근감소가 왔을 때 이게 참 힘든 게 보행장애예요. 보행이 힘들어져요. 걷는 거. 우리가 참 인간이 이 직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두 발로 걷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금도 예방할 수 있고 그죠? 근력, 그 다음에 식욕 여러 가지를 다 해주는데 근감소증이 오기 시작하면 걷지를 못하죠. 이렇게 몸을 지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중이 점점 줄면서 여기도 또 나오죠. 탈수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난 분들은 딱 그러니까 기억하시기를 꼭 어르신들 그럼 뭐요? 물 드시는 거, 그죠? 물 드시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 몸을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훨씬 스트레스에 원만하게 좀 둥글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여러분이 꼭 어르신들 요즘 너무 많이 드시고 다행히 요즘 유튜브에서도 뭐 돼지 감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돼지 감자가
예, 인슐린이 있지만 역시 그걸 또 탄수화물이다. 뭐 이런 요즘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정의사분께서 해주시는데 예,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같이 들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 중에 검증이 안 된 것도 되게 많아서 예, 가급적 가정간호 학회 또는 뭐 내과 학회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온 데이터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리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돌아왔네. 예, 그래서 이제 허약 판정 기준인데 저희는 요건 달라요.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에 있어서 제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고요. 예,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보행 속도, 악력 여기 있죠. 판정 기준 보이시죠? 네, 여기 제 커서가 움직이는데 활동 수준, 체중 감소, 정서적 고갈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허약하지 않다 이거는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제 전허약은 여기서 한두 가지, 뭐 보행 속도가 좀 늦어졌고 내가 체중이 좀 빠졌고 이러면 이제 2가지 걸리면 전허약. 3개가 넘으면 이제 우리가 허약이라고 한다. 이런 도구도 간단하게 쓰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외국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자꾸 허약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뭐냐? 예, 우리 사업에서는 그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약이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 관리 행태 개선에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담당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물리작업 치료사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간호하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학제 접근이 최근에 정말 이제 꼭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데 다행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연구 때 만나 보니까 이 같이 팀이 되셔서 회의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도 지금까지는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영양사는 영양사끼리 뭐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같이 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모두 모이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같이 맞추고 그러면 훨씬 좋은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단 주소 그다음 성명 이렇게 쓰는데 네, 여기 이런 것도 많이 썼죠.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이 손자 키우시는 일,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노인 부부 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키, 몸무게, 네, BMI 나오죠. 근데 가급적 키하고 몸무게도 그때 측정하시는 게 좋고 아마 어르신들이 체중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측정해서 넣어 주시고 악력과 평형, 혈압, 그다음에 혈당은 공복과 식후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 매뉴얼에 이제 나와 있고요. 신체 활동에 대해서 자, 평소 일주일 동안 장소를 이동할 때 최소 10분 이상 계속 걸은 날이 있냐? 이제 이게 10분 이상을 좀 걸을 수 있다. 나는 10분까지 못 걸어. 그러면 이제 약간 허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 이렇게 재기 어려우면 버스 정류장 2정거장을 갈 수 있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버스 정류장 2정거장을 걷는데 중간에 몇 번을 쉬어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 2정거장 정도,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안 쉬고 걷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반드시 한 번은, 나는 1정거장 정도 걸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그분께는 그럼 가급적 1정거장은 걸으시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시거나 또는 이제 늘리시도록 우리가 권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10분 이상 몸을 조금 힘들게, 자, 조금 힘들게라는 표현을 어르신들은 되게 안 닿으시니까 와닿지 않으셔서 그 다음에 써놨어요. 숨이 약간 가쁜,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에 약간 땀이 나죠. 이마에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 요거는 실제로 운동하시는 저희 체육학과 교수님하고도 같이 저희가 이제 다학제로 이런 걸 준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나에게 그래도 조금 중강도 활동하면 약간 숨이 차고 약간 땀이 나는 정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막 한 20분, 30분 해야 숨이 차고 땀이 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정말 3, 4분만 걸어도 숨이 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때 멈추셔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본인의 상태에 맞춘다. 그다음 최근 일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아령 뭐 이런 것들 한 건 이것도 사실 제가 의견을 좀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팔굽혀펴기는 그렇게 좀 위험하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편껏 또 가능하신 분들 60대나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나 남자분들은 한 75세까지도 아령을 하시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런 거 할머니들 여쭤보시면 좀 속상해 하시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식생활입니다. 네, 식생활 굉장히 중요한데 주 5일 이상인 경우에 예스. 요 기준을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주 5일 이상인 경우. 그래서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끼 식사를 꼭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나는 하루에 세 끼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나는 2번만 먹어 항상. 근데 그래도 나는 2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예스라고 봐요, 저는. 예.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몸무게 한 40kg 나가시고 키도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작아지 키가 보통 한 2에서 4cm 정도 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거의 뭐 5, 6년째 하루에 2끼만 먹는다. 그리고 몸무게를 쟀을 때 큰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3끼라고 해서 그럼 이분은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으로 봐서 3끼를 드셔야 되니까 나는 원래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못 먹었어. 내지는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이거는 안 되죠. 근데 나는 원래 하루에 2끼만 먹어. 대신에 중간에 뭐 잠깐 그러니까 아주 식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간단히 먹고. 근데 그거를 규칙적으로 나는 했어. 그럴 경우에는 예스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자주 매일 마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자주를 어떻게 누구는 그저 충분히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하루에 아침에 언제 물을 드시는지 한번 물어보셔서 이거는 자주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나 잘 먹어, 나 잘 먹어 그렇게 대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밥 먹기 전에 입이 말라서 약간 목 축이고 약 드실 때 먹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 이거는 충분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다시 말씀을 하셔서 아침, 점심 식간, 점심과 저녁 그 식간에 물을 드시는 것까지 포함해야 충분한 거다. 이렇게 꼭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 때는 그걸 실천하셨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식품의 다양성 이제 이것도 좀 어렵긴 하죠. 혼자 사시는데 막 고기, 생선 어려우시면 이제 달걀 주로 그다음에 두부 그리고 나는 우유는 못 먹어 그러면 두유로 하고 대신 이제 유제품은 따로 체크하시고요. 채소류 그다음에 제철 과일류 그다음에 그러니까 견과류 이런 거는 이가 힘들어서 잘 못 먹는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빠튼지 또는 가른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부분 이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많이 못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이완입니다. 보면 이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그리고 관절염, 기타 질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요 진단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고혈압 진단 아마도 언제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한 10수년 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단 받았다? 예, 아니요. 그죠? 그래서 예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데 대부분 고혈압인데 완치돼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되게 이제 현재 치료 받고 있다 또는 나 요즘에는 그냥 안 가 뭐 이럴 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암인 경우에는 어떤 암이었는지 그죠? 이걸 적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암은 치료를 받으면 이제 옛날에는 수술하고 완치해서 태어나면 5년은 지나야 이제 서바이벌라고 하는데 생존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그냥 그 5년이라는 기준 없이 일단은 암인데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서 살아 계시면 생존자라고 보고 그 이제 5년 이상 이후를 그 다음에 또 기준을 해서 일단은 여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암인지 적으시고 여기에 완치되어서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몇 년 전쯤 완치됐는지 요 기준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 옛날에는 좀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 좀 이제
소홀했었는데 다시 이제 지역 사회에 암 생존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같이 케어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역시 그렇고 기타 질환이 또 있으실 때 여기 뭐 만성 폐질환, 뭐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천식, 신장 질환 이런 것도 있을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인 경우 이것도 제가 고혈압과 당뇨는 그러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경우 좀 자세하게 나온 건데요. 예,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가정용 혈압계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혈압계를 드리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고혈압 학회 또 우리나라에도 대한 그 고혈압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집에서는 규칙적으로 매일 측정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병원에 와서는 왜 병원성 고혈압 그래서 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본인이 꾸준히 측정을 한 거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참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요거는 꼭 주 5일 이상은 하도록 권해주시고요. 혈압약을 또 잘 드시느냐 이거는 이제 하루 정도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루 이틀 이렇게 빼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월 20일 이상 이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당뇨도 가정용 혈당계로 스스로 혈당 측정하시는지 그리고 혈당 수치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규칙적으로 측정하시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다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당뇨는 사실 환자분마다 되게 다르세요. 어떤 환자분은 나는 내 의사가 나는 집에서는 뭐 특별히 뭐 어지럽거나 하지 않으면 안 재도 된다 그랬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약은 전반적인 허약과 사회적인 허약과 인지기능 측정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전반적인 허약은 이겁니다. 입원 횟수, 주관적 건강 상태 8개나 되는데 그죠? 약물, 체중 감소, 우울, 배변, 보행, 감각 기능 이런 데 보시면 입원은요.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 적이 있습니까? 없다. 아니면 1회 이상 있다. 이렇게 배점이 있어요. 0.1점. 주관적인 거는 뭐 이렇게 10점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나 좋아, 그래 나빠. 그래 조금 좋아. 그래도 좋으냐 나쁘냐 해서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골라주시고 약물 5가지 이건 이제 5가지라고 한 이유는 5가지의 종류예요. 꼭 그러니까 5알을 보시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5가지 약을 먹거나 또는 동일한 제제, 예를 들면 이뇨제를 2가지를 먹거나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중약물 복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약인지 꼭 이거는 봐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은 뭐 한 약인데 그러니까 뭐 용량이 많아서 알약이 그냥 2개지만 1가지인 약 그런 경우는 그건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주시고. 자, 이거는 좀 어렵긴 해요. 1년간, 1년을 회상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줄었냐 이러고 여쭤보시는 게 필요하고 우울, 요거는 이제 한 달이에요. 그죠? 지난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슬퍼진 적이 있었냐. 예, 그리고 배변, 그죠? 이건 이제 실금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뒤에 이제 타임 업 앤 고 테스트 뒤에 나오고 이건 10초 안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노인에게는 감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을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 생긴 적이 있는지, 예, 그다음에 보청기나 안경 착용하신 경우는 착용하신 대로 측정을 하시고 측정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타임 업 앤 고 테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그림이다 보니까 약간 미국식으로 그렸는데 앉아 계셨다가 앉아서 시작하죠. 앉아서 시작해서 시작하면 여기 보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초시계를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죠?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까지 시간에 들어갑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셔서 3m를 걸어서 여기 돌아서 다시 3m를 걸어와서 서서 그죠? 그리고 앉는다. 네, 이거를
보시면 이제 3m가 안 나올 때는 예, 1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복해서 하시고 그래갖고 대상자가 의자에 앉으면 다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초시계를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걸어서 오시고 앉는 것까지 포함해서 측정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허약인데요. 사회적 허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셜 릴레이션십 보는 거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었냐, 또 매월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냐, 네, 뭐 이웃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죠? 나 자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냐. 그리고 이제 혼자 사냐, 그죠?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예일 경우에 좀 사회적으로 허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매일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요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단어 회상과 시계 그리기인데 단어 회상은 여기 보겠습니다. 네, 단어 회상은 자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셔서 요거 그러니까 목록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제가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3가지 단어를 말하면 그걸 저에게 다시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일출, 의자 이러시면 이제 어르신이 보고 듣고 다시 바나나, 일출, 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바나나 하나만 하셨다 그럼 이제 1점. 그죠? 만약 2가지를 회상하시면 2점, 3가지를 모두 회상하시면 3점.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시계 그리기예요. 그 3분 이내에 그리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먼저는 해주셔야 돼요. 예, 먼저 숫자를 전부 제자리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바늘을 11시 10분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력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얘기하셔도 되고요. 3분 이내에 시계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하시면 여기는 점수가 네, 0에서 2점입니다. 예, 0에서 여기 1번은 아까 단어 회상한 거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서 없이 즉각적으로 기억해서 단어가 하나, 둘, 셋 모두 말씀하시면 3점, 2개만 기억하면 2점, 하나만 기억하면 1점, 하나도 기억 못하면 0점. 그래서 이 단어는 0에서 3점이고요. 시계 그리기는 0 또는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계 그리기는 0.2점. 그죠? 단어 회상은 0에서 0점과 1 또는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데 시계 그리는 건 0 아니면 2예요. 그리시면 2, 못 그리면 0.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디렉션을 좀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는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숫자를 넣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에 그래도 비슷하게 12, 3, 6, 9 그죠? 여기 12, 그 다음에 3, 6, 9를 대강 여기 적으시고 그 다음에 11시 10분을 대강 이렇게 그리시는데 예를 들면 바늘의 길이를 똑같이 길게 그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길이까지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12, 3, 6, 9를 쓰시고 바늘을 그래도 이렇게 2개를 그리셨다 하면 2점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 원도 안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먼저 그린 상태에서 어르신에게 이런 설명도 숫자를 물론 우리가 설명할 때는 숫자를 전부 쓰라 그러지 12, 3, 6, 9만 쓰라고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12, 3, 6, 9까지 그리시면 점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요번에 이제 처음 도입된 거라 상당히 이게 다각적인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MMS 많이 썼는데 이 시계 그리기가 또 유용해서 여러분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점수를 앞에 걸 쭉 내서 요건 요 표에 그냥 도입하시면 돼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약 노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네, 여러 가지가 이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제가 보시면 팀 기반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팀 기반이라는 것은 건강과 복지 등 2직종 이상이 참여해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환자의 선호도도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하고 같이 건강관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방문을 하시니까
당장에 적용은 못 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적정한 시기에 개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문고리를 이렇게 색깔을 기준을 두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보색, 이렇게죠.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스위치는 파랗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장 스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서 여기 보시면 핑크로 야광색 스티커예요. 문방구에서 500원에 왜 A4 용지 한 장짜리 이렇게 야광 스티커를 사서 우리 이렇게 어머님 집에 붙여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밤에 지금 보시면 요것만 없으면 지금 색깔이 다 비슷하잖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 이 문고리가 눈에 확 안 띄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걸 잘 찾아서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요거는 이제 식사예요. 가급적 그러니까 식사는 혼자 하지 않는 게 좋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혼자 드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식기가 어때요? 색깔이 굉장히 컬러풀하죠. 네, 굉장히 이런 것이 어르신들의 이런 인지 기능을 자꾸 자극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자극이에요. 기분 좋은 자극이어서 이런 식기도,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것도 이 영국에서 간호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게 두 번째 작품이고요. 첫 번째는 이게 유리였어요. 흰색 그릇에 흰색으로 된 유리 그릇을 드렸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팔목에 힘도 없고 하시니까 저렇게 플라스틱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 끝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손잡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여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요거 이제 요즘 무해한 그런 환경 호르몬도 나오지 않은 플라스틱도 요즘에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이런 것들 색깔 있는 걸로 하시고, 보면 또 하나는 이거죠. 수저. 끝에 보면 굉장히 도톰하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게 관절염 때문에 손을 얇은 걸 잡기가 어려운데 여기 포인터도 보면 이 정도 있고, 이거보다 더 두꺼우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저기 지금 마이크. 근데 이거는 이제 무거워요. 그래서 저런 수저는 이게 이제 이 특수 제재여서 무겁지 않게 가벼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쓰고 있는 요양병원도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사진은 뭐냐면 이건 벽이고 요건 바닥인데,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 사무실도 보시면 벽과 바닥이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저희 지금 이 녹화하는 곳도 바닥과 여기가 색깔이 그러니까 같은 계열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이제 노인일수록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많이 부딪히시거든요. 발가락 아까 왜 시야도 줄고 그래서 부딪히시기 때문에 여기를 흰색, 벽은 흰색, 바닥은 여기 지금 색깔은 검었지만 이렇게 군청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을 둬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전등입니다. 전등도 바로 우리가 눈을 보면 되게 어르신들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커버를 씌우는 게 더 훨씬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저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일본에 직접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이것도 사실 한 10,000얼마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왜 선물 드릴 수 있을 때 이런 아이템을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고요. 이게 굉장히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휘어져 있는 것도 많죠. 그래서 어르신이 끝까지 내가 내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염 요리 때문에, 자, 우리 그럼 이제 싱겁게 드시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큼 싱겁게 먹어야 되냐? 요게 다 소금 1g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소금은 이건 이제 다행히 수저는 우리 어른 수저는 다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든 괜찮고요. 물론 요즘에 막 이렇게 디자인한 뭐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수저는 거의 같아서, 끝에 소금은 요즘 걸치는 1g, 고추장은 어떻게 해요? 절반보다 조금 더 푸셔도 되고, 된장은 절반 정도, 그리고 간장은 한 수저. 이게 거의 소금의 1g에 속하고, WHO에서 우리 아시아인에게는 하루에 10g까지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걸로 10번을 일단 먹으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사실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10번 하시면 이미 초과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을 알 수 있어서 간을 할 때도, 된장국을 끓일 때도 내가 지금 벌써 된장을 크게 한 번 뜨면 2g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에 노인을 위한 버스예요. 이게 우리가 캠퍼스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스쿨버스는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는 없다 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선도적으로 이게 실제 버스를 제가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이러는 좀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양 노인을 중재하는데 제1선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4분? 그죠?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초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줌 수업에서는 3초, 그죠? 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